안녕하세요, 버킷라이더입니다. 오늘 제가 주차칸 하나를 먹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예전에 슈퍼컵을 타던 시절부터 저 안쪽에다가 바이크를 보통 댔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기 대시는 분이 저렇게 차를 이쪽으로만 붙여대셔가지고,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 차 때문에 저기 들어가기가 힘들어져서, 여기가 지하 2층인데 지하 1층에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또 댔었습니다. 근데 어제 대려고 하는데 바닥에 엄청 미끄러운 뭔가가 잔뜩 쏟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대는 자리 옆에다가 대시는 분이 또 있는데, 그분도 지하 2층 내려와서 하나 차지하고 대셨었고, 내려와서 아무리 돌아도 적당한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칸 하나를 차지하고 세웠는데, 사실은 이게 이륜 자동차이기 때문에 주차 칸 하나 먹는 게 눈치가 안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눈치가 보여서, 이것도 좀 이륜차 인식의 어떤 현실을 좀 안타까워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예열 중인데요. 각설하고 슬슬 출발해 볼까요?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은요, 일단은 목천 쪽으로 방향을 잡은 다음에 조금 가다 보면 이제 지금은 소노 호텔 앤 리조트라고 불리죠. 예전 대명 리조트에 천안 지점이 있어요. 지금 소노벨 천안이라고 천안 지점이 있는데, 저희 그 가족이 올 여름에 삼척에 있는 솔비치 쪽으로 휴가를 갔다 오겠었는데, 그때 이제 휴가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었죠. 여름 성수기 때 당첨이 돼가지고 휴가를 가는 경우가 처음이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휴가 가기 전주 주말에 천안에 있는 소노벨 지점에 가서 뭔가 다음 주에 다가올 휴가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노벨에서 하루 이렇게 나들이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딱 가려고 간 건 아니고,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근처에 마침 있어가지고 그냥 들렀던 건데, 뭐랄까요, 저는 좀 이렇게 기억, 추억 뭐 이런 거를 떠올리면서 좀 상념에 잠기는 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뭐 추억의 장소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툭하면은 찾아보고 뭐 그러는 스타일인데, 재밌었던 여름 휴가를 좀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래 이렇게 바로 전에 올라왔던 영상 이후로 영상 2개를 더 찍었었어요. 그랬는데 뭐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거를 올리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소리 안 들어가는 원인 좀 파악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세팅도 바꿔보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좀 테스트할 겸 그냥 밤 공기 잠깐 쓸 겸 아까 말씀드렸던 소노벨 한번 가볼 겸 해서 잠깐 스로틀을 감아봅니다. 지금 달리면서 계속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어쩐지 모니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제대로 시스템이 잡혔을지요. 마이크를 달고 하게 된 게 딴 건 아니고, 라이딩 하다 보면 그때그때 드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바로바로 말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편집하다 보면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갑자기 엄청 거대한 나방이 날아들었네.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있고, 또 편집할 때 자막을 일일이 붙이면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뭐 겸사겸사해서 마이크를 달아놨었는데, 처음에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게 운전하는데 되게 정신사납기도 하고 막 되게 좀 어려웠는데, 지금 와서는
마이크가 막상 작동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달리면서 그냥 주저리 떠드는 게 혼자 재밌기도 하고, 그래도 가끔 가다가 거기에 반응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읽다 보면은 소통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말을 하면서 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밤 공기가 꽤나 쌀쌀해졌네요. 지금 라이딩 자켓은 아니고 그냥 청자켓 하나 걸치고 나왔는데 그냥 라이딩 자켓 걸칠 걸 그랬나 싶습니다. 지금 맞바람이 꽤 차다 느낌이 날 정도로 선선해졌네요. 낮에는 그렇게 덥더니 제 큰 일교차의 계절이 되돌아온 모양입니다. 지금 영상 소리에 잡혔을까요? 알차 배기음이 되게 찰지게 들렸는데 저는 그렇게 속도를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저한테 누군가 알차를 쥐어주면은 그 타고 재미를 느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팔고 다른 걸로 갈 것 같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전에 친구가 왜 버킷라이더냐고 한 적이 있었어요. 닉네임을 왜 그렇게 정했냐고. 그래서 보통 버킷리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용어의 유래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살벌한 뜻으로 시작이 된 단어인데 지금 와서는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정도 의미를 많이들 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복학해가지고 다닐 때 그때까지도 바이크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었다가 탈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한 2년 정도 탔었는데, 그러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하면서 바이크 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원래 한 번이라도 탔던 사람이 계속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바이크 컴백을 하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네, 바이크 타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버킷이란 단어랑 라이더를 붙여서 버킷라이더가 됐는데, 지금도 뭐랄까요, 버킷리스트에 올라있는 기종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그 썰을 풀어보면은 일단은 제가 바이크 타는 게 너무 즐거운데 이 W800 요 반짝반짝거리는 클래식 바이크 같은 경우는 더럽히고 싶지가 않아요. 되게 깨끗한 상태를 좀 유지하고 싶은 부담이 좀 있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전천으로 탈 수 있는 세컨 기종으로 슈퍼커브나 헌터커브, 슈퍼커브는 정말 전에 제가 타봤기 때문에 그 매력을 알고, 헌터커브도 보니까 굉장히 터프하게 생겨서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 하나가 기초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버킷리스트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기종인데, 스즈키의 V스트롬 시리즈를 한 번쯤은 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뭐 오프로드나 이런 데 취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스타일을 꽤 좋아해요. 그 형상을 뭐 디자인 때문에 바이크를 바꾸는 거는 아니지만 뭐 디자인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V스트롬 시리즈에도 꽤 관심이 가는데, 전에 뭐 800cc가 나온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었는데 그 뒤로 잘 모르겠네요. 됐는지 마는지.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걸 탈 때 조금 걸리는 건, 제가 키는 대한민국 평균인데 거기서 하체가 좀 짧은 체형이라, 전에 스즈키 매장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앉아보려고 하는데 되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새 차여서 제가 되려 쫄은 것도 있었는데 한번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세만 살짝 잡아보니까
까치발 비슷하게 돼가지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나름 등발도 크고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길 한매대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1차선 타고 있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지상차로 이제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잠깐 얘기하고, 그래서 브이스트롬 시리즈에 좀 관심이 가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면은 할리 데이비슨 시리즈를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좋아했었기 때문에 한 번은 타보고 싶은데, 근데 저의 할리 데이비슨 최애 기종이 48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단종이 돼버려서 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앉아보고 싶고, 또 이제 애들 엔간히 좀 크고 나면은 아내랑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서, 그럴 때 최적인 기종이 BMW 투어러 계열 같습니다. R1250RT인가요? 철자를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R1250RT나 아니면은 좀 더 배기량이 큰 K1600, 그것도 뭐 GT도 있고 GTL도 있고 뭐 B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자세한 차이까지는 아직 제가 안 찾아봤는데, 그런 정도 기종들 중에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건 사실 커브 계열밖에 없고, 뭐 V스트롬부터는 거의 뭐 환상, 망상 뭐 이런 데 가까워서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습니다. 열심히 모아야겠죠. 얘기하는 와중에 도착했네요. 소노벨 천안입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은 다 지나고 다들 계약했을 시점인데, 그래도 가족 단위로 왕왕 오신 것 같네요. 이 소노벨 천안을 지나면은 여기 이제 시립미술관, 예술의 전당 이렇게 있고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이 일방통행길이 로터리처럼 되어 있어서 이거 따라서 한 바퀴 더 걷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밤공기가 서늘했는데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좀 한적한 곳으로 오니까 더 서늘하네요. 기다렸습니다, 이 계절. 그리고 사실 1년 내내 이 계절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4달 뒤면 눈이 오겠죠. 그런데 겨울엔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아닌 고민도 들기도 합니다. 겨울에 타고 다니기가 많이 위험해서. 여기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해요. 전 지금 손님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차도 별로 없으니까 세워볼까요? 조명이 예쁘니까 사진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러니까 저 반대 방향으로 사진 찍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쪽 구도를 잘 안 잡는 편인데, 안타깝게도 W800은 이쪽에 키포인트가 있죠. 저 베벨기어. 아이고, 저 조명이 좀 애매하게 있네요. 흔들리지 않았는지 체크. 흔들렸습니다. 다시. 자세가 좀 불안했나봐요. 오케이. 전 칼처럼 안 흔들렸습니다. 이게 제 실력이 아니라 이 카메라가 손떨림 방지가 워낙 괜찮아서. 그럼 매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또 어쩐 일인지 주말 지나고 나서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가 일단은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플이. 월요일 출근까지라도 떠팔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듭 얘기하지만 날씨가 정말 서늘해졌네요. 지금 좀 이렇게 바이크 타다 보면은 이렇게 복장의 문제든 날씨의 문제든 이렇게 서늘하다가 그냥 추워진 그 상태로 몸이 적응을 해버려서 그냥저냥 달리게 되는 그런 날씨, 그런 상태, 마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은 밤에 타려면 좀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탈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길로 쭉 들어가면은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기념관도 한번 꼭 가볼 만한 곳인데, 저는 너무 어렸을 때 갔다가 저곳이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당했던 그 억압들을 좀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좀 고고한 전시물도 꽤 많았는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어릴 때 무슨 명성황후 특별전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다른 어떤 전시물이나 뭐 이런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왜 불이 켜지면은 그 내부가 보이는데 불이 꺼지면은 아예 껌껌해지면서 내부가 안 보이는 뭐 그런 뭐 특수 처리가 된 유리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명성황후 생애랑 명성황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간략한 역사가 이렇게 간단한 동영상으로 이렇게 상영이 되다가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는 그 순간을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를 해놓은 마네킹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 꺼놓고 어두운 유리에서 영상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영상이 꺼지더니 안쪽에 불이 켜지면서 시해에 당하는 장면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나가시던 어른들도 막 혀를 내두르면서 너무 끔찍하다, 너무 실감나게 해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실 정도였는데, 어린 저한테는 그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놀란 거겠죠. 어떤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이나 칼에 찔리는 장면을 굉장히 무서워해서 못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 중에 하나이지 싶습니다. 이게 어릴 때 보기에는 적절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독립기념관 딱 그러면은 그 전시물부터 생각이 나면서 끔찍한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이제 좀 큰 길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 길이 좀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갈게요. 거리가 워낙 가까워서 이제 이 길 따라 가고 큰 신호 하나만 지나면 바로 귀가합니다. 짧은 길이었지만 이걸 타면서 그래도 많이 즐거워졌어요. 요즘 좀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좀 힘든 와중이었는데, 이 터널을 지나면 저희 집에 있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을 슬슬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토요일에 타고 있는데 뭐 이 영상을 보실 분들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즐거운 주말 되시고 늘 안전운전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